자,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요.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서부지법 앞에는요.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에 구속영장 청구를 막겠다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저녁부터요, 이 서부지법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하고 밤샘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한 남성이 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이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지지자들이 청구된 이후에도 속속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. 자세한 소식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. 자, 이남희 기자. 네. 어쨌든 공수처가 아직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지만 기한이 오늘 밤 9시까지잖아요. 그럼 머지않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, 자, 그러면 공수처가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. 법조계를 취재해 보셨을 텐데 어떤 결론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?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었습니다. 그래요? 첫 번째요. 일단은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제까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내란 임무 종사 관련이었는데 모두 내란 우두머리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구속이 됐거든요. 두 번째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조건이 있죠. 사안의 중대성, 그렇죠.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이 도주 우려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과 또 공수처 측이 엇갈립니다. 윤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이 증거인멸 우려에는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증거인멸 우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게는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발부 가능성이 높다. 이쪽으로 법조계도 무게를 싣는 분위기긴 한데 또 법조인 출신인 김재현 전 최고위원 저희가 모셨는데 보면은 기각될 가능성은 없나요? 당연히 기각될 가능성도 많죠.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부터 여러 가지 범죄로 영장이 청구됐을 때요.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많은 반란표가 나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법원에 갔었지 않습니까? 근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. 그때 당시 기각된 이유가 뭐 좀 가당찮긴 한데 제1야당의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런 이유를 들이대기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지만 지금 관련자들은 전부 구속되어서 사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태죠. 도주 우려는 더 없고요. 그래서 그런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한 가지 더 흔히 관련된 그 국방장관 또 군사령관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최고 그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불구속될 수 있나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중형을 선고받았잖아요. 그리고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 전부 구속되어 있는데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신 우리 이재명 대표 불구속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그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단지 하나 걸리는 것은 이 서부지원의 그 담당 그 영장전담 판사님이 처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그 판사님이거든요. 근데 아마 지금 일각에서 아주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분들은 저분이 공수처와 무슨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눈으로 보면 저 또 영장 또 발부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정치인들 사례를 봤을 때는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 이런 설명이신데 저는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의심스럽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 의심스럽게 볼 수가 있죠. 배재정 전 의원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아니 사실 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뭐 저보다 법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, 우리 김 최고께서. 그런데 제가 듣는 소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많은 법조인 분들이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
뭐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뭐 계엄을 일으키셨습니까? 예. 아니면 내란죄를 일으키셨습니까?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? 북한의 계획을 성범했죠.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예. 계엄이라는 천천병력 같은 그런 일들을 실행하시고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신 분이에요.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뭐 정정당당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. 예. 계속해서 꼭꼭 숨어 있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그것도 두 번째 만에 그렇게 발부가 되는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전 국민이 봤는데 어떻게 이분이 제대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온 국민들이 예.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예. 생각하고요. 뭐 물론 법원의 판단이겠습니다만 뭐 기각되는 일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두 분 의견이 엇갈리고 계신데 이 시각 저희 서울구치소 영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. 저기 윤 대통령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죠. 지금 밖에서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부끼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재 집결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남희 기자, 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여기에 사실 참석을 할지도 여부가 관심이에요. 역대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일단은 근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이게 지금 청구한다는 걸 전제로 답변하기도 어렵고 출석할지 말지도 미정이다. 네. 이렇게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과거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출석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했다고 합니다. 물론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일 때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건데, 자 법조인인 또 김재원 전 최고께 여쭤보면은 이게 출석을 하는 것과 불출석을 하는 게 대통령 신분으로서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게 봐야 돼요? 아니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사자이잖아요. 예. 자기의 일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변론을 하고 싶죠, 당연히. 예. 그리고 억울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고 싶을 텐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영장심사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아무리 무슨 온갖 이야기를 둘러대도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 그런 영장 청구가 그 관할 위반의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청구되어서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놓고 가서 과연 대통령이 그 억울한 점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하겠느냐, 저는 좀 불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서부지법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. 이거는 정상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은 진짜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. 아니 그런데 체포정보심을 중앙지법에 냈지만 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죠. 계속해서 그렇게 문제를 자꾸 삼아서 정말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좀 원성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가운데 그럼 윤 대통령 상황 한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. 서울구치소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른 지 현재 3일째입니다. 거의 67평 정도 되는 규모의 독방에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, 자 이남희 기자, 현재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취재가 됐습니까? 3평 정도 난 방에 지금 이틀째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좀 알려진 것은 양복을 입고 이틀 밤을 그래요? 갔다.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고, 그러니까 그 행동, 그 선택에 대해서는 또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, 그러니까 이 부당한 수사, 불법적인 수사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 양복 입고 자는 선택으로 보여주지 않았나?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은 게 의지다. 양복을 입고 잠을 잤다. 이런 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구금된 첫날에 이게 제공된 시리얼이나 이런 거를 3분의 2 정도만 먹고 남긴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. 뭐 다 먹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요. 뭐 오늘 식단 보통 이제 대통령 부속 전직 대통령 사례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어떤 음식들 먹었냐 이것까지 식단까지 좀 고려가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음식 남긴 사실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.
그러면 이 관저에 또 홀로 남게 된 김건희 여사의 근황은 어떨까요? 일부 보도를 통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그 관계자에 따르면은요, 건강이 좀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에 뭐 흰머리도 늘었다, 완전히 깡말랐다 이런 전언들이 전해지고 있는데, 자, 김 의원님, 김건희 여사 건강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? 뭐 저는 언론 보도 나온 것 외에는 아는 게 없는데요. 어쨌든 아니 뭐 저 지금 건강이 좋겠습니까? 뭐 당연한 이야기죠. 예, 그렇군요. 좀 이남희 기자 좀 취재한 바는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보면은 뭐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이제 막판에 마지막에 관저에서 이제 김 여사를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굉장히 수척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다 이런 전언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. 마지막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체포 응하기 전에 보면은 이제 토리를 보겠다 하면서 방에 다시 관사에 들어갔고 그때 이제 김 여사 얼굴도 마지막에 보고 다시 들어갔잖아요. 뭐 이렇게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사실 오늘 오전에 또 주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무슨 일이냐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요.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한 뒤에 체포됐습니다.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 김 처장,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.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.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.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. 너도 너의 본연의 임무를 소임을 다해라. 네가 그동안 약 30년 동안 7분의 대통령을 모셔왔지 않냐.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다.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런 소임을 다해라 말씀하셨습니다. 자꾸 경호처를 뭐 특정 대통령의 뭐 사병 집단이니 뭐니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직 대통령도 내분에 모시고 있고 현직 대통령도 경호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남희 기자. 그 김 차장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저희 채널A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죠. 여기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나는 대통령 라인도 영부인 라인도 아니다. 이 점을 강조를 하는데 일단 취재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의도도 궁금합니다. 일단은 경찰 출석하기 전에 뭔가 좀 잘못 알려진 게 많다. 나 정말 바로잡고 싶다. 이런 취지에서 저희 전화 인터뷰에 응했던 겁니다. 그래서 경찰 출석하기 전에 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바로 잡았거든요. 일단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, 윤 대통령 라인이다, 강성이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라인도 아니고 영부인 라인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열심히 경호하고 나의 일을 충실히 하는 걸 왜 라인이라고 하냐 이걸 얘기했고요. 또 한 가지 바로잡은 게 있습니다. 뭐냐면은 그 대통령 총기 뭐 아니면 무기를 써서라도 체포를 막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그 두 가지를 바로잡고 싶다고 저희 인터뷰에서.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억울하다 이런 점을 밝혔던 거군요. 그런데요, 이런 가운데 이 김 차장 등의 기획으로 경호처 창설 기념행사에서 윤 대통령 찬양 헌정곡이 합창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보도를 통해 제기된 건데 이게 대통령 생일과 맞물린 시점이어서 사실상 대통령 생일 파티로 진행됐다 이런 비판이 일자 오늘 김 차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?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.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입니다.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? 경호처 직원이 안마했다는 건 사실인가요?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. 노래 제작에는 그런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?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. 자, 이남희 기자.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보도에서 나온 이 가사 내용을 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. 84만 5,280분 귀한 시간들, 취임 후 쉼없이 달린 수많은 날,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. 그러니까 84만 5,280분 이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어쨌든 경호처는 대통령을 위해 있는 조직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왜 논란인 거죠?
일단은 저 84만 5,280분 무슨 뜻일까요? 앵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. 바로 윤 대통령이 취임해서 한 시간을 따져본 거예요. 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587일. 그래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84만 5,280분이다. 이걸 넣으면서 예. 이제 윤 대통령 생일은 12월 18일. 그리고 경호처가 그 60주년 행사를 맞은 것은 또 12월 17일 전날이에요. 그 행사 속에서 예. 이제 윤 대통령 생일도 축하하면서 저런 노래를 부른 거죠. 그런데 이제 워낙 기존에 있던 노래를 개사한 데다가 예. 뭔가 대통령을 너무 칭송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논란에 대해서 경호처 차장은 이 친구들의 생일 파티나 이런 데서도 축하송 해주는 거 아니냐. 경호처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김재원 전 최고 설득력 있는 반박이라고 보세요. 어떻습니까? 어쨌든 경호처도 공무원이잖아요. 그 전 국민의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공복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다가 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업무의 연장일 수는 있는데 좀 과도하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경호처의 특성이 대통령 근접 경호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 그리고 24시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보통의 제복 공무원들과는 좀 다른 그런 업무 영역에 속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강화되면 과거에 이희호 여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미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가 끝났는데 이 경찰이 경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까지 해서 이희호 여사가 원한다고 해서 다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하도록 해준 적도 있거든요. 뭐 그런 것은 사실 좀 이해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거든요. 저런 것도 역시 이것이 외부로 불거지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는 그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배재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? 조금 전에 이희호 여사 말씀을 하신 건 정말 적절하지 않게 빗드신 것 같아요. 그거는 필요할 경우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공무를 집행한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생일 잔치를 준비시키고 합창을 시키고 그래서 정말 낯뜨거운 그런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국민의 상식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? 지금 의혹이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요. 뭐 함정에서 파티를 했다. 무슨 차에다가 이벤트를 했다. 뭐 김성훈 차장이 본인은 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겠습니까? 정말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. 친구들이 생일 축하송 해주는 것과 경호처 공무원들이 같이 연습해서 몇 달 동안 세상에 생일 파티를 해주고 거기에 낯뜨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어떻게 빗댈 수가 있습니까?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뭐 제가 저것도 지금 좀 그 약간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대통령 미망인을 친한 사람들이 경호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법까지 개정한 게 정상입니까?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. 아니 어떻게 공무하고 그렇지 않은 얘기를 그럼 이거는 하면서 사무입니까? 그런 이거는 이야기를 법 개정을 하는 게 사무냐고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계속 뭐 어쨌든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는 더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 짚어드리면서